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좀 바빠서 영상을 올리질 못했어요. 이전에 부동산 등기, 상속 등기 관련 영상에 질문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댓글을 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의 주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세라는 게 구간마다 어떤 일정 금액마다 과세되는 세금이다 비율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비과세, 어떻게 하면 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냐, 이게 중점이 되고 관심사가 되는 거겠죠. 일단 요거는 제일 중요한 소득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줄여서 소득령이라고도 하고 제154조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단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보유기간이란 거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을 해서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제가 나중에 뒤에서 주택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이 처분에는 양도나 증여 등 모두 다 해당합니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2주택 이상이라고 하니까 2주택, 3주택, 4주택자, 다주택자가 있겠죠. 이렇게 많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하면 각 보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각 기산될 수 있는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다주택 중 1주택을 남기고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그 1주택 하나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2년 이상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은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1주택, 첫 번째 주택을 거주하다가 그리고 두 번째 주택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딱 이게 맞물리게 1주택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2주택을 즉시 입주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1주택을 매도하는 그 순간과 그리고 2주택에 매입을 해서 입주하는 그 순간이 겹치는 어느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이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해당 2주택은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에 기산한다는 거고, 앞서 설명드렸던 다주택자가 1주택을 남기고 모두 처분하여 하나만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주택자인데 다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되는 건지 이걸 구분해서 보유기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나중에 세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보유기간 2년에 더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까지 2년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1주택자 하면서 자기가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보유기간 2년 그리고 거주도 2년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여전히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헷갈릴 수는 있어요. 내가 양도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 이거 나 비과세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준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그 비과세 받고자 하는 주택의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보유기간 2년 그리고 추가로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거주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에 따른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보유는 하고 있는데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전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주택을 양도하실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한 거고 전입도 하셔야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고가주택의 기준은 실거래가액 9억 원입니다.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추가로 2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제가 주택의 취득일 그리고 양도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의 기준은 일단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세 가지로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이 경우는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잔금일에 잔금 전액이 다 깔끔하게 입금되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모든 잔금을 지급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금 청산 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등기부 발급받아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자료를 보더라도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거고, 이런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에 게재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 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우리 망인, 사망일,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증여는 당연히 증여받은 날을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 기간을 어떻게 언제부터 기산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답한 게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조정지역에만 주택이 남았다는 뜻은 보유기간 플러스 주거기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이 거주기간도 필요한데 언제부터 기산할 거냐,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도 보유기간과 동일하게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보유기간 2년 이상이 한다 그 부분에서 다주택자가 1주택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제가 했었죠. 그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거주기간 역시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내용들이 더 복잡해지고 계속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